왜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는데 어떤 기억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마치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껴질까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사고는 끝났어. 그런 사고가 매번 내가 운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야. 나는 지금은 이 정도면 안전해. 그런데 여전히 차에 타는 순간 몸이 굳고 뒤에서 차가 조금만 가까이 와도 심장이 빨리 뛰어요. 갑자기 사고 장면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아예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내가 너무 약한 걸까? 이제 좀 잊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내가 과거를 못 놓고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충분히 내 안에서 처리되고 통합되지 않아서 내 감정과 몸은 여전히 그 일을 현재의 위험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경험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인 EMDR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치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동미라입니다. EMDR의 정식 명칭은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한국어로는 좀 복잡하지만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별로 쉽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EMDR을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치료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눈 움직임을 사용하기는 해요. 하지만 EMDR은 단순한 눈 운동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결된 이미지, 감정, 생각, 몸의 반응이 과거의 경험으로 조금 더 잘 처리되고 통합되도록 돕는 구조화된 심리 치료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왜 어떤 기억은 계속 현재처럼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느껴지는지. 두 번째, 실제 EMDR 치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셋째, 왜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심리치료에 들어가는지. 파트 1. 우리 뇌는 매일 경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매일 정말 많은 경험을 처리합니다. 3일 전에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화요일에 나눈 모든 대화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똑같은 감정의 강도로 붙잡고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소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밥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우리 몸은 그 밥을 평생 뱃속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죠.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똥으로, 오줌으로 내보내면서 그렇게 내보내고 소화시킵니다. 우리의 경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에는 너무 창피해서 집에 와서도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경험과 새로운 정보가 그 기억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나 실수한 적 많았는데 그래도 큰 문제 없었지.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구나. 괜찮구나. 물론 그 실수했던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날과 똑같은 강도의 수치심을 매번 느끼지는 않게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경험과 관련된 강렬한 느낌이라든지 감정, 몸의 반응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우리를 거쳐간 것입니다. 파트 2. 그런데 왜 어떤 기억은 계속 현재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일까요? 어떤 경험은 너무 무섭거나 너무 갑작스럽거나 너무 위협적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당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강도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요. 폭력이나 학대 경험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상실,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반복된 비난이나 수치심, 폭력에 노출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EMDR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평범한 일상의 기억처럼 충분히 처리되고 통합되고 소화되지 못하면
현재의 작은 비슷한 자극에도 과거의 반응이 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뒤에서 차가 가까이 오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사고 장면이 떠오르고 내 몸이 위험하다라고 반응을 하면 머리는 '아 지금 사고가 꼭 일어나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도 나의 감정과 몸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난 다시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 다시 위험해.'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안전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몸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 3. EMDR은 기억을 지우는 치료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먼저 풀어볼게요. EMDR은 이 아팠던 기억을 내 안에서 없애버리는, 지워버리는 치료가 아니고 뇌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났던 그 사고를 별일 아닌 것으로 나를 자기 위로하고 나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받은 상처가 갑자기 괜찮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을 갑자기 용서하게 하는 치료도 아닙니다. 이거를 실시간 생중계와 녹화 영상이라는 비유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리되지 않은 기억은 그것이 어떤 작은 자극들로 촉발될 때마다 마치 지금 일어나는 실시간 생중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해. 또 일어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기억이 처리되면 그 장면이 그냥 과거에 촬영된 영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고양이가 제 앞에 있는 거는 실제 일어나는 생중계지만 제가 제 고양이를 찍었던 비디오를 보는 건 과거에 촬영된 영상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이 과거에 촬영된 영상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생중계로 느껴지게 하기보다는 그 영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화면이 조금 더 작아지고 소리가 줄어들고 그 장면이 현재의 나를 완전히 덮치는 힘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기억이 아직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MDR에서 하는 이 처리 과정이 진행되면서 현재의 정보가 그 기억과 조금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그 일은 일어났지만 지금 이 현재에는 그 일은 끝난 상태이다. 그때의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망가진 사람은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지금의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EMDR은 과거를 바꾸는 치료가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계속 지배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파트 4. EMDR을 소개하고 함께 EMDR 치료를 할 때 흔히들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러면 가장 아팠던 그 기억, 생각만 해도 그 두려운 기억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EMDR은 공식적으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치료입니다. 제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제 내담자 환자분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내담자분들에게 더 해를 가하게 되겠죠. 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런 비윤리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치료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그 기억하기도 힘든, 생각하기도 힘든 그 기억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현재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든지, 예를 들면 사고 이후에 밖에를 못 나가게 됐다. 사고 이후에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됐다. 사고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나의 기능이 저하됐다. 이런 힘든 문제를 밝히고요. 그 나의 지금 힘든 부분이 어떤 기억이나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떤 촉발 요인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힘들었던 나의 기억이나 촉발 요인을 다루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 내가 지금 준비된 상태인지를 함께 우선 살펴봅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이 너무 강해졌을 때,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해서 감정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졌을 때 현재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 나를 안정시키는 방법들, 또 잠시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할 신호, 이런 것도 미리 다 연습을 합니다. 기억을 다루면 불편감이 당연히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 불편한 기억의 완전 압도를 다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불편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돼야 돼요. 또 나의 아팠던 과거의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치료자한테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치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간에 너무 힘들어지면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전한 상태에서 불편한, 생각하기도 힘든 어려운 경험을 다시 안전하게 꺼내와서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 5. 그러면 실제 EMDR 재처리, 그 기억의 재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준비가 되면 치료자와 함께 하나의 목표 기억을 정합니다. 나의 지금 힘든 문제와 연결된 그 기억을 대표하는 장면이 무엇인지,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게 되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몸의 어디에서 그 스트레스 반응, 불편한 반응이 느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힘들었던 기억을 잠시 떠올리면서 동시에 눈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거나 몸의 양쪽을 번갈아 두드리거나 빠르게 좌우로 번갈아 들리는 소리를 빠르게 듣는 그런 양측성 자극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저는 기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기차 안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기차가 터널 안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 생각, 감정, 몸의 감각, 혹은 다른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장면은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불편한 감정도 올라올 수 있고 편안한 감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모든 것을 분석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듯이 아, 지금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에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눈 움직임 아니면 양측성 자극을 같이 하는 그 과정을 보통은 짧은 세트로 진행합니다. 짧은 세트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길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한 30초 이 정도로요. 그 한 세트가 끝나면 잠깐 우리는 멈춥니다. 저는 이거를 기차가 작은 정류장에 잠시 멈추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요. 기차가 잠깐 정류장에 멈췄을 때 치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러면 내담자분은 그냥 아주 말 그대로 자유연상을 해서 그 순간 떠오르는 아무 느낌이나 몸의 느낌, 마음, 생각 아무거나 대답하시면 돼요. 갑자기 화가 나요. 아까 그 기억이 조금 희미해졌어요.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 느낌 안 들어요. 전혀 다른 기억이 떠올라요. 가슴이 조금 더 답답해지고 조금 숨이 가빠졌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거를 짧게 확인하고 그냥 그때 떠오르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다시 다음 세트로 넘어갑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고 터널의 다음 구간을 지나는 과정입니다. 이 눈을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양측성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차가 터널 안을 아니면 어떤 구간을 빠르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류장에 또 멈춰서 또 올라오는 반응을 지켜보고요. 네. 이 눈을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양측성 자극을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같이 하는 이유는 한 발은 과거에 두고 또 한 발은 현재에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기억만을 생각하면 거기에 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서 내가 현재에도 발을 디디면서 아픈 과거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과거의 기억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발은 과거의 기억에 다른 한 발은 지금의 치료실에, 네.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치료자의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움직임을 따라가고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 완전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그때의 경험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치료자는 이때 여러분 대신 기차를 운전하거나 어떤 걸 바라봐야 하는지를 느끼게 하는, 이런 걸 느껴야 합니다, 이런 거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라고 그런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답은 없고요. 현재와 지금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과거를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현재 이 발을 디디는 요런 어떤 안전감이
잘 지속되고 있는지, 지금 뭔가 터널을 더 빠르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그 양측성 자극을 더 줘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잠시 쉬어가야 할 때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안내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파트 6. 왜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 양측성 자극이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과학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왜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MDR이 작동하는 정확한 기전이 하나의 설명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 하나가 작업 기억 이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작업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보를 잠시 올려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디오를 찍는 동안은 지금 제가 할 말이 저의 이 작업 공간에 놓여져 있는 자료겠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는 한은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 어제 있었던 일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죠. 지금은 이 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은 제 작업 공간에 있는 자료입니다. 고통스러운 내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데도 이 작업대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기억은 웬만하면 회피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자극들은 피하려고 해서 차 사고 이후에는 운전을 안 하려고 하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이후에는 대인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업 기억에 이 아팠던 기억을 다시 꺼내오기 싫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EMDR 치료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시 생생하게 작업대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때 동시에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이나 불빛이나 아니면 양측 소리나 몸의 자극을 느끼면 우리의 작업 기억 공간 안에 이 아팠던 과거의 기억과,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눈을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 이 타스크, 이 작업을 동시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제한된 내 안의 작업 기억 공간을 사용하면 기억을 이전과 똑같이 생생하고 압도적인 상태로 유지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작업 기억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이 내 작업 기억을 과부하시키게 돼서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을 생각하는 거가 덜 압도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내 작업 기억을 꽉 채우지 못하게. 그래서 과거의 그 아팠던 기억이 좀 덜 선명해지거나 조금 멀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감정적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새로운 정보와 연결되고 다른 방식으로 소화되고 처리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공간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눈의 빠른 움직임만으로 모든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MDR에서는 치료자와의 치료 관계, 평가와 준비, 기억의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 감정과 몸의 반응,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연결되는 과정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EMDR은 눈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치료가 아니라 양측성 자극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기억 재처리 치료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파트 7, EMDR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EMDR의 효과가 가장 잘 연구된 영역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EMDR은 주요 트라우마 치료 지침에서 PTSD를 위한 트라우마 초점 심리 치료 중 하나로 가장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심리적 어려움에도 EMDR이 사용되거나 연구되고 있고, 식이장애 치료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모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연구 근거가 똑같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EMDR이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이 비디오 처음에 얘기했듯이 현재 내가 해리 증상을 보이지 않고 과거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신체적 아니면 정신 건강 상태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나름 갖고 있는 다른 지지 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이 기억 처리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이런 것이 함께 평가되어야 하고요. 필요한 회기수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EMDR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
하는 과정이 더 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과 연결된 어려움은 비교적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반복된 트라우마나 여러 경험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더 많은 준비와 더 긴 치료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몇 년이 지나도 유난히 생생한 기억이 있거나 머리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걸 아는데 나는 아직도 계속 그때처럼 반응한다면 그게 반드시 내가 생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는 망가진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약해서 내가 나의 어떤 의지 부족으로 과거를 못 놓아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경험은 과거의 기억으로 내가 충분히 소화시키고 책장에 넣어두었을까? 통합된 것일까? 아니면 이 기억이 그 당시에 너무 큰 충격으로 내 시스템에 다가와서 아직 이 기억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 아직 현재 계속 살아있는 기억으로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치유는 반드시 그 일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은 여전히 있었던 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 나한테 계속 일어나고 있다처럼 느껴지는 것에서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일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야 라고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은 남지만 그 기억이 정말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EMDR이 무엇을 돕고자 하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그 심리교육을 위한 내용이었고요. 개인에게 EMDR이 적합한지는 EMDR 치료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EMDR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심리교육 영상을 제가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